변호사님, 네.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감액했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역전세가 나가지고 네. 전세 계약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역전세 때문에 요즘에 전세 계약 다시 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차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올랐을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가 내려갈 때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반대의 경우라 오늘 그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이 재계약할 때쯤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역전세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분께서는 이제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먼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차액을 돌려주는 건 맞는데 지금 질문 중에 이제 재계약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재계약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롭게 합의한 게 있고 네. 하나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어요. 네. 일반인들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계약갱신권 행사도 재계약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팀장님 질문에서 네. 이 사건은 새로운 합의인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인지 그거를 먼저 이제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을 더 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인근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뭐 당연히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집주인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고 가격을 내려서 전세 재계약을 할 건지 물어봤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이번에 여기서 계약 안 해주면 다른 데 가겠다. 네. 이렇게 밝힌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갱신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역전세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거라고 하시는데, 네네. 뭐 재계약을 안 하면 더 있을 네.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상 그 재계약에 가까운 게 맞거든요. 네. 계약갱신권 행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도 새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새로 썼는지가 확인이 필요해요. 네. 기존 전세 계약서는 당연히 있었고 이제 신규로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이랑 이제 전세 재계약이 차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차액 5천만 원은 그럼 언제 어느 시점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역전세가 나서 아마 5천만 원씩 그 떨어진 지역도 많았어요. 네. 서울 수도권에.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일단은 최초 계약이 두 번째 계약으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재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1번이 2번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과정에서 법률상 5천만 원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법률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뭐 현관에 떠도는 소문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법률상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어차피 계약상 보증금 계약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계약상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굳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네. 그 법률상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법률 요건이 안 맞아서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가 안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상은 보증금 반환 청구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지급 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면 되는 거죠. 지급 명령이요. 네. 지급 명령은 뭐 일반 소송하고는 다른 건가요? 일종 약식 소송인데 네. 지급 명령으로 하면은 돈과 관련된 거는 빠르게 판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걸 하려면은 지급 명령 신청서에 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을 하고 처음 계약서하고 두 번째 계약서 네. 이 두 가지를 증거로 내면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의뢰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테지만 은행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럼 대출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데 전세 재계약 시 대출도 같이 연장이 됐다면 네네네. 이 대출 이자도 좀 상대방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돈을 안 줘서 임대인 때문에 내가 이자가 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자가 나가는 이유도 어쨌든 임대인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소송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네. 원금에다가 붙여서 청구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를 그 지연이자로 청구하냐 하면 네. 그 소송상 지연 손해금이 연 12%이기 때문에 네. 이 은행에서 받았던 대출 이자가 12%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 대출 이자가 12%짜리가 없잖아요. 네네. 보통 뭐 3%, 5% 이런 거니까 이럴 때는 더 큰 거. 법률상 12%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송상 법률상 지연 손해금 12%를 청구하는 게 유리한 거죠.